네, 단순회귀 분석 첫 번째로 회귀 개수부터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단순회귀 분석의 모형 어떻게 생겼어?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5차항으로 생겼는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요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값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는 아니죠. 그래도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조금 있는 오차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기울기랑 요 y절편이 알고 싶다고. 그래서 요걸 알면은 내가 x에다 값을 대입하면은 이제 y 값을 뭐 할 수가 있어?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죠. 몇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몇이 나올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y절편과 기울기를 뭐라 그래?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귀 계수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회귀 계수는 이 모형이 뭐라고? 모집단의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회귀 계수도 무슨 값이야? 모집단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회귀 계수는 뭐야? 모수입니다. 모수. 모평균 같은 거야. 우리가 앞에서 평균 검정이나 평균 추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지만 뭐 한 거야? 구할 수는 없는 값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본을 뽑게 되죠. 표본을 뽑아서 이 회귀 계수를 이제 뭐 해야 돼? 예측해야 돼. 표본을 뽑아서 모수를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추정이라고 했죠. 앞에서 통계적 추론에 뭐가 있었어?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었죠. 근데 앞에 있는 카이제곱 검정이나 분산 분석 단원에서는 다 뭐 했어? 검정을 주로 했죠. 카이제곱 검정에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구해서 요 카이제곱 분포에서 규모가설 뭐 참이냐 거짓이냐 뭐 독립이냐 아니냐를 검정했고 분산 분석에서도 분산 분석표 만들어서 이 그룹끼리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 뭐 있어? 검정했다고. 근데 요 회귀 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추정도 나오고 검정도 나와. 그렇죠. 통계적 추론에 둘 다 통계적 추론의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나오는데 오늘 배울 건 뭐다? 오늘 배울 건 추정입니다. 모집단을 아예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표본에서 나온 값만 이용해서 모집단에 있는 모수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과정이 추정이라고. 그럼 표본에서 내가 x, y 요런 쌍들을 뭐 n개 얻었다고 쳐봐. 그렇죠. 이렇게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회귀계수를 추정값을 구할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그 회귀계수의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최소 제곱법이라는 거야. 자,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6단원 점추정 배울 때 배웠는데 뭐 최대 가능도 추정법 이런 걸 배웠습니다. 추정량 구하는 방법 중에. 자, 요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추정법들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추정법 중에서 회귀계수의 추정량은 무슨 방법으로 구해?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그럼 최소 제곱법이 뭔데? 최소 제곱법의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최소 제곱법이란 게 그냥 어떤 원리로 되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5차항 뭐 이렇게 생겼었죠. 원래 모형이. 근데 5차항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5차항은 뭐냐면은 y 값이랑 요 회귀 직선식 간의 뭐에 차이가 오차였어. 그쵸? 그게 오차가 된다고. 그래서 오차는 이렇게 만약에 직선이 요렇게 회귀 직선식이 있다 그러면은 y 값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 뭐라고? 오차라고. 그래서 y 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오차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오차에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다 같이 플러스로 바꾸고 싶다. 그럼 통계학에서 어떤 짓을 해? 제곱을 때리죠. 그래서 오차항을 제곱 때렸더니 y 마이너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오차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양한 y랑 s 값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다 뭐가 있어? 다들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차들을 다 뭐해? 다 시그마에서 다 더해 준 거야. 이렇게 시그마에서 더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통계학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차 제곱의 합들이 어떨수록 좋은 거야? 최소일수록 좋은 거죠. 오차는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죠? 오차가 없어야지 정확한 추정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정확한 값 예측이 가능하게 되죠. 오차가 없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 제곱들을 다 더한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우측항에서 봤을 때는 요 베타 제로랑 요 베타 원이 도대체 몇이면은 이 오차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될까를 연구해 본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계학 이론을 만들어 본 결과 베타 제로는 y의 표본 평균 빼기 베타 원값 곱하기 x의 표본 평균, 그리고 베타 원은 시그마 x의 편차의 제곱들의 합 분의 시그마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면은 그게 편차죠. 요 값이 될 때 이 오차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된다고 찾아낸 거야. 요렇게 해서 찾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최소 제곱법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원래 있던 모수 베타 제로와 베타 원 기울기와 y 절편의 추정량으로 쓰기로 한 거야. 얘네들이 뭐다? y절편의 추정량, 얘가 바로 기울기의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뭐 제가 구구절절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놨지만 요 설명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우리는 시작과 결론만 외우면 됩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의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최소 제곱법이다. 그래서 구하고 나면 뭐가 나와? 베타1은 요런 값, 베타0는 요런 값이 나오더라 하고 요 결론만 우리가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회귀계수의 추정량은 몇인가? 회귀계수의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뭐 이미 들어가긴 들어왔죠.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요 약자들을 그냥 쓸 거야. SXX 대문자 S의 밑에다가 조그맣게 XX 쓴 값은 표본에서 구하는 값인데 얘는 뭐야? X의 편차 제곱합이랍니다. 그렇죠? 요 얘가 뭐냐면 제곱합이란 의미인데 얘는 x들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x 뭐 i가 있으면 표본은 n개니까 i는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한 거를 sxx라고 합니다. 자, 그럼 syy는 뭐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의 편차 제곱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건데 sxy라는 게 있어. 얘는 뭐야? 한 번은 x, 한 번은 y라 하란 소리죠. 얘는 편차의 곱을 둘 다 x로 하니까 제곱이 된 거고, 얘는 뭐야? 한 번은 x, 한 번은 y로 하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의 편차랑 뭐해? y의 편차들을 곱해 주겠다고요. 요거 어디서 봤어? 공분산 할 때 봤죠? 공분산에서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식이잖아. 그렇죠? 얘네들 갖고 요거를 n-로 나누면 표본 공분산 나오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제곱합들, 편차의 곱들을 이제부터 뭘로 나타내? S하고 밑에 요렇게 아래 첨자를 적어서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회귀 분석 배우면서 요 값이 요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 그래서 조금 응용하면은 SX가 있습니다. X가 한 번만 나올 때 있어. 그건 뭐냐면은 요 값 SXX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경우 그때는 SX라고만 쓰기로 합니다. SY도 있겠죠. 여기다 루트 씌운 값. 대신에 이런 건 없어. SXY를 요거를 하나로 쓰려면 XY 둘 다 있는데 하나로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루트 씌운 값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루트 씌운 값으로 표현하면 좋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더 간단히 써야 될 때는 이렇게 SX 이렇게 쓴다고. 자, 그리고 여기다 소문자 XX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렇죠? 대문자가 아니라 S를 소문자로 쓰면은 얘는 뭐냐? X의 뭐야? 표준 편차입니다. X의 표본 표준 편차는 이렇게 소문자 S로 쓰고 제곱합들은 뭐해?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로 한다고. 그래서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약속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에서 회귀계수 추정량 어떻게 구하냐? 자, 우선 기울기의 추정량 값은 이렇게 구한다 했죠. x-바x의 제곱분의 시그마 x-바x 곱하기 y-바y 요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얘를 방금 배운 용어로 쓰면은 sxx분의 sxy가 됩니다. 그렇죠? 요식 기울기의 추정량은 sxx분의 sxy라는 요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편차 제곱 돼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n바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공분산할 때 했다고. 여기는 xy 마이너스 n바 x 바 y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서 구하는 것도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회귀계수 기울기의 추정량은
요 식으로 구한다. SX분의 SXY.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제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표본을 이용해서 편차 제곱의 합이고 얘네도 다 표본을 이용해서 구하니까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진짜 숫자 뭐 3 요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가 구할 회기식이 y는 3x 더하기 y절편 요렇게 됐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나면은 이제 y절편의 추정량은 어떻게 구하냐? 요 회기 직선식에 우리가 추정해 놓은 회기 직선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식은 무조건 표본 평균을 지납니다. 이 직선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 x의 표본 평균, y의 표본 평균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여기다가 뭐 하면은 대입해 보면은 남은 부분이 뭐야? 베타 제로의 추정량이 되는 거야. y절편의 추정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다시 회기계수의 추정량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기울기 추정량부터 구한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SXX, SXY가 나와 있어. 그럼 그냥 나눠서 바로 기울기 구해 주시면 되고 그냥 요렇게 곱의 합, 뭐 제곱의 합, 표본 평균들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간단히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어쨌든 기울기의 추정량을 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추정식을 써줘. 물론 엄밀히 쓸 때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해서 써준 다음에 이 직선은 무조건 표본 평균점 x의 표본 평균 뭐 3, y의 표본 평균 뭐 8이라고 치면은 얘는 무조건 3,8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넣어. 그럼 3, 3은 9가 8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하면 돼? 베타 제로 y절편의 추정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런 문제들을 여기 7문제나 있으니까 뭐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 추정하고 싶어서 얘의 추정량으로 표본에서 뽑은 뭘 썼어? 표본 평균을 썼죠. 그렇죠. 모평균은 내가 알고 싶지만 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표본에서 뽑은 요 표본 평균으로 얘를 뭐 했다고? 예측했다고. 그렇죠. 얘를 추정했죠. 그리고 그때 요 표본 평균은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거나 n이 충분히 크면은 뭐에? 정규분포 따랐다고. 평균이 모평균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모분산인 정규분포 따랐다고. 얘가 추정량인데 얘의 뭐에? 분포도 알 수 있어서 요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이제 구간 추정을 또 할 수 있었죠. 여기 회귀 분석도 똑같습니다. 이 베타 제로, 여기 베타 원, 그쵸? 얘네들 다 뭐야? 모집단의 회귀 개수에 대한 표본으로 구한 추정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슨 분포를 따라?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는 평균이 베타 제로. 그렇죠? 베타 제로의 추정량의 평균을 또 구하면은 그게 뭐야? 모집단의 그렇죠? 모집단의 y절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의 분산은 뭐냐? 시그마 제곱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sxx분의 바x의 제곱이랍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의 추정량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의 평균은 똑같이 모집단에 있는 기울기 값이고 얘의 분산은 sx분의 시그마 제곱이랍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고 요런 평균과 분산 같듯이 요 회귀 개수들도 추정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포가 또 있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확률 변수죠. 그렇죠? 얘네들도 표본에 따라서 값이 막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암기한다면은 그렇죠? 암기한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10년 동안 3문제 나왔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7급에서 1문제. 이 분포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암기하더라도 거기서 또 응용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문제 7급에서 2문제. 자, 요렇게 해서 총 10년 동안 3문제가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요런 정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거야. 왜 베타 제로 추정량의 분산이 요거냐를 또 알아내는 건 뭐예요? 매우 수학적이고 매우 심화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찾아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막 3시간, 4시간씩 시간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해야 돼? 암기해야죠.
그쵸? 요 문제들 맞추려면 암기해야 된다고. 근데 10년 동안 이거 암기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밖에 없다고. 암기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막 생각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시험장에서는 거의 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어차피 두 문제 나왔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9급만 준비해. 그쵸? 그럼 9급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이거 그냥 암기 안 할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는 7급도 병행해서 준비해. 7급만 준비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전에는 한번 요런 모양이 얘네들의 분산, 지금 평균은 안 특이하죠. 평균은 당연히 모회기 개수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건 별로 안 특이하잖아. 요 분산들이 조금 특이하니까 시험 가기 전에 한 번만 보고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추정량이기 때문에 분포가 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는 알면 좋습니다. 얘네들의 이 추정량의 평균을 했더니 그냥 베타 제로가 나왔고, 기울기의 추정량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쵸? 요 소리죠. 기울기의 추정량의 평균을 구했더니 모집단의 기울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요 기울기의 추정량은 요 모집단의 기울기의 뭐야? 불편 추정량이 되죠. 그렇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한 요 회기계수의 추정량들은 둘 다 뭐다? 둘 다 불편 추정량이다. 그렇죠. 요거는 외우기 쉽잖아. 그렇죠. 당연히 불편 추정량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겠죠. 요 정도는 외우기 쉬우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분산식에 대해서는 내가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그러면 시험 전에 잠깐 한번 보고 외워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 9급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외우라고 추천드리진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회기계수의 추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표본으로 구하면 이 값이 3이다. 이 값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집단에 요 값을 알고 싶었지만 얘는 당연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부터 y값을 x를 이용해서 y값을 예측하는 식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요렇게 해서 y값을 예측해낼 수가 있다고. 그렇죠? 요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표본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예측하고 싶은 값, 광고비를 내가 2억 쓰면 어떻게 될까를 여기다 뭐 해보면 대입해 보면은 우리 회사 매출액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요 나온 y값도 모집단의 값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이 y값을 뭐 한 거야? 이 y를 추정한 값이죠. 그렇죠? 실제 모집단의 y값 아닐 거냐? 실제 베타제로 베타원이 아니잖아. 얘는 그냥 표본을 이용해서 구한 추정량일 뿐이라고. 그렇죠? 추정치일 뿐이라고. 추정한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값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x 대입해서 구했으니까 요 y값도 뭐라고? y를 추정한 값이라고. 모집단에 있는 실제 그 y를 그냥 추정한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하냐면 얘도 여기다가 모자를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 y에 대한 추정값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원헷 곱하기 x 요 식을 찾아내는 게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뭐라 하냐? 추정 회귀식 또는 회귀식에 적합했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뭐야? 그냥 표본을 이용해서 요 y절편과 요 기울기, 요 회귀계수들의 추정값을 구해서 요런 식으로 식을 썼다. 그렇죠? 이게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은 나오는 결론이라고. 자,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추정값이죠. 얘도 추정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해? 얘도 분포가 있습니다. 얘도 추정량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 더 복잡하죠. 물론 평균까지는 쉽죠. 평균은 그냥 원래 얘네들이 각각 뭐니까 모집단의 기울기와 y 절편의 불편 추정량이니까 얘도 평균 내면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또 뭐해? 요 분산식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분산, 얘의 이 추정량이 뭐해? 분포를 내가 알았으니까 얘 또 뭘 구할 수 있어?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고. 추정량의 분포를 찾는 이유는 뭐야? 내가 구간 추정하고 싶어서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x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해서 찡 했더니 y가 뭐 7이 나왔어. 요렇게 해서 찾은 값은 점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y를 예측한 거니까 뭐야? 점 추정치가 되겠죠. 근데 내가 얘의 분포를 알면 또 뭘 구할 수 있어?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구간 추정할 수 있죠. 그 구간 추정은 요렇게 한답니다. 어때? 상당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요 식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 역대 10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자, x에다가 x 뭐 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x가 뭐 다양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요 신뢰 구간은 언제 가장 최소가 되냐? 요런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은 어차피 뭐 t분포 값 이런 건 다 고정된 값이죠. 그쵸? MSE도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구할 건데 얘도 그냥 표본 구하면 그냥 나오는 값. n분의 1도 표본 크기니까 그냥 정해진 값. SXX도 x의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이니까 얘도 그냥 정해진 값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라고. 그렇죠? 여기에 뭐 제곱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이렇게 제곱이 있어야죠. 그렇죠?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 추정 구하는 식에 여기 끝에 제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이 있다고 치면은 x제곱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제곱이 있으므로 이 x제곱 값이 바x, x의 표본 평균보다 뭐에 멀어지면은 그렇죠? 멀어지면은 요 제곱한 값은 뭐에 커지겠죠. 그럼 요 신뢰 구간은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요 x제로가 몇이면은 표본 평균이면 둘이 뺀 값이 딱 0으로 그때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제로가 표본 평균일 때 신뢰 구간 길이 및 요 부분을 뭐라 그래? 표준 오차라 부르잖아. 아니죠. 요거 t분포 빼고 요만큼이 표준 오차죠. 요만큼은 뭐야? 오차 1개고 요만큼이 표준 오차니까 실내 구간 길이 뭐 표준 오차 그쵸? 뭐 아니면은 오차 1개도 어찌 상관없죠. 어쨌든 얘네들이 언제 최소가 돼? x제로에다가 표본 평균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근데 이 문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문제를 위해서 또 역시나 이 식을 외우는 거는 또 너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회귀 분석을 해서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의 추정량을 구하고 나면은 요런 회귀식을 얻을 수가 있다. 요 회귀식을 이용해서 x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y의 추정값을 찾을 수가 있다.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문제는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뒤에 풀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계수를 한번 정리하면은 자, 모집단이 요렇게 원래 생겼어. 근데 모집단에 있는 요 y절편과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모집단은 알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표본 x1, y1 요런 식으로 해갖고 xn, yn까지 표본 총 n쌍을 뽑은 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내가 뭐해? 기울기의 추정량, 아니죠. y절편의 추정량, 기울기의 추정량을 구해낸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량 구했더니 sxx분의 sxy가 되더라. 그렇죠? 얘는 다시 식으로 쓰면은 x의 편차 제곱의 합분의 x와 y의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x와 y의 편차의 곱의 합으로 우리가 기울기의 추정량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량을 구하고 나면은 내가 구할 y에 대한 추정치 회귀식은 y 햇은 베타 1 x 더하기 베타 제로입니다인데 베타 1의 추정량을 구하는 식을 계산하면 여기가 뭐 3인지 여기가 2인지 여기가 0.5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7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은 요 추정된 회귀식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표본 평균을 지나야 된다고. x의 표본 평균 콤마 y의 표본 평균 점을 이 추정한 회귀식이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지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이 추정량을 찾을 때. 그렇죠? 그거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건 최소 제곱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요 결론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요 표본 평균 점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내가 베타 제로의 추정량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다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 y에 대한 추정치를 뭐에 찾아주는 게 바로 뭐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여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배웠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식이 있다. 얘네들도 다 추정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포가 있고 또 얘네들의 뭐 분산이 있고 평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외울 거는 얘네들은 원래 요 모회귀 계수의
불편 추정량이나 정도만 외워주셔라. 그렇죠? 왜냐하면 분산식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7급을 준비하시는 분은 시험 전에만 한번 외워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Y의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도 한 문제 있긴 한데 그 문제는 언제 요 실내 구간 길이가 최소가 되냐 요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X가 X의 표본 평균이면 됩니다 하고 여기다 씩 넣으면은 여기 부분이 원래 제곱이 있는 건데 여기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최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 기울기의 추정량 구하는 요식 SXX분의 SXY,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표본 평균 지난다는 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떠올라집니다. 근데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외워주시기 바라면서 회귀 개수와 관련된 문제 7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